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수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 대가 워렌 버핏, 그분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 1분기 코로나 시기 때는 주식 평가액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보시면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은 파란 색깔 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2년에도 금리 인상기였는데요. 이때 주식 평가액이 감소했지만 현금은 2022년이죠. 이때 크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때는 현금을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주식 평가액이 감소했고 현금은 급증했습니다. 2024년에는 기업 지분을 매도해서 현금 보유액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크셔는 애플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으며 스노우플레이크의 지분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놓고 본다면 애플 주식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정유사죠. 이 기업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 모으고 있으며 처부의 주식도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은 시장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주식 포트폴리오, 즉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 버크셔의 주식 포트폴리오입니다.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브론 이런 기업들을 쭉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보이고 여기 처부도 보입니다. 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비상장 회사지만 그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는 금액도 상당하죠. 버크셔는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합치면 미국 경제가 나오죠. 현금, 국채 형태로 갖고 있고,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와 자회사, 사업체죠. 사업체를 2번과 3번은 사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의 그런 사업체부터 대규모의 사업체까지 갖고 있는 셈이죠. 뭐 예를 들면 버크셔 에너지라든지 가이코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번 예를 들었던 시즈캔디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2번과 3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분은 시장 그 자체라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버크셔 자산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의 자산을 어, 버크셔의 자산은 워낙 방대해서 워낙 대규모라서 이 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과 주식성 자산을 구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위에 1번과 2번은 현금성 자산이고 밑에 이 두 가지, 이 두 개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이 두 개는 주식성 자산입니다. 주식 자산은 21%가 줄어들었습니다. 12월 31일과 9월 30일을 비교해 봤을 때 주식 자산이 21% 감소했으며 전체 자산, 즉 여기 전체 자산이 보이시죠? 이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 이 두 개의 합산 비중은 33%에서 26%로 감소했습니다. 이분은 버크셔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산 중에서 현금 비중이 15%에서 28%로 이 두 개의 합산 금액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장기 국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산 중 현금 비중이 15%에서 28%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부채 부분을 보시죠. 이 부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자산의 40%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산이 1억이라면 그중에 4천만 원은 부채로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 순자본으로 갖고 있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여기 전체 자산이 보이시죠? 이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듯합니다. 즉 이분이 인수한 다양한 기업들을 지금 취득가로 계산한 상태인데 그 자산을 시가로 평가를 하면 전체 자산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보수적인 그런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대가의 비율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공포와 탐욕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감 대신 탐욕이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NN의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워낙 변동성이 높아서 저는 주로 이 사이트에서 나오는 공포와 탐욕 지수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즉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2년에서 2023년 구간이 공포감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즉, 이 공포감이 20 미만일 때는 시장 참여자 누구라도 공포감을 느꼈을 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제가 투자하고 있었던 주식의 평가액도 크게 감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하겠죠. 현재는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지금 탐욕감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시가 배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S&P 500 지수를 평균으로 S&P 500 지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배당 금액 합산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그런 값입니다. 닷컴버블 이 시기 때도 1% 초반이었고, 그리고 2021년 후반, 즉 코로나 이후 어떻게 보면 상승장의 정점을 단기적인 정점이었죠. 단기적인 정점에도 1% 초반, 그리고 2024년 현재도 1%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금리를 고려해 볼까요? 모든 자산은 상대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좋습니다. 닷컴버블 시기 때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6%였습니다. 완연한 버블이었죠. 그리고 2021년 후반, 즉 2022년에서 2023년 이 시기 때는 급격한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1.5%에서 4%에 가까운 금리가 국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1% 초반에 시가 반영률은 약간 매력이 떨어졌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4.28%의 시장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4.28에서 이제 다시 1%대 저금리 시기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금리의 향방은 아무도 모릅니다. 짐작하기가 어렵죠. 뭐 4.28에서 뭐 2%에서 3%대 금리로 될 것인지 아니면 1%대의 저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갈 것인지 그것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를 고려해서 약간 보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워런 버핏은 다각화된 기업을 이미 풀소유한 상황입니다. 버크셔 자체가 미국 시장 전체를 대변하고 있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양동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면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릴 때 조그마한 수저를 가지고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양동이를 준비해서 그 황금비를 담아야 한다고 이분은 주장을 합니다. 버크셔는 시장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금을 이용해서 양동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위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황금비가 내리는 시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며 이 주식을 부채를 이용해서 매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넘치는 시기, 이런 시기 때 개인 투자자들도 양동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양동이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기업별로 투자의 기회가 열리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메타 플랫폼스의 프리 캐시플로우 일드, 이어 현금 흐름 일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식 가격이 100달러이고 잉여 현금 흐름이 10달러이면 프리 캐시플로우 일드는 10%가 나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이 시기 때 메타 플랫폼스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즉 6% 이상, 6%, 뭐 8%, 10%이 정도의 프리 캐시플로우 일드라면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투자의 기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